자, 38번부터 41번 관례복합 지문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는 가사고 나는 고전수필에 해당되고요. 가 같은 경우는 보통 기행가사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대체로 여정을 다루고 있는 다른 가사들과 달리 제주도의 열악한 자연환경과 고달픈 삶에 대해서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작가의 가치관이 실학주의적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가치관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의각을 잠깐 쉬어 출력길을 밟이 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길을 나섰다는 얘기는 백성들의 삶을 돌아본다는 얘기죠. 해방도 둘러보며 그래서 풍속이라는 거는 백성들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살펴봤더니 불쌍하도다, 자, 불쌍하도다,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고 있죠. 이 사람은 우리 백성들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일로 고달팠는지 의색이 군색하니 흥미가 있을쏜가. 자, 있을쏜가 하면서 자, 뭐 사용하고 있어요? 서리적 표현 사용하고 있으시죠? 의식은 잊고 먹는 것이 궁색하니 다른 것에 흥미가 생기겠니? 라는 거죠. 자, 발을 겨우 옮길 만한 메마른 땅을 경작하고 있고 자른 홈이 작은 보습으로 고생을 하면서 밭을 경작하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삶을 살고 있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온우월에 진력하여 온 힘을 다하여서 가을 추수를 바랬더니 요런 걸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추수를 했는데 자, 조물주가 시기가 심하고 하늘의 시간도 그릇되어서 악풍과 심화풍우 해해마다 막심하니 그러니까 풍년이 들지 못하고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죠. 바디랑을 돌아보면 병마로 찍은 듯 곡실들을 둘러보면 쇠채찍으로 마구 내리친 듯 했으니까 비유 사용했죠. 자, 그 다음에 뭐뭐변, 뭐뭐면, 뭐뭐듯, 뭐뭐듯 했으니까 우리 대꾸도 사용하고 있고요. 자, 대꾸와 비유를 통해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은 빈 꺽다기뿐이다. 무엇으로 빚을 갖고 어디에서 꾸어서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없다라고 여기도 설이 사용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고달픈 처지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거리 모든 기민,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내가 말을 타고 가면서 여기는 어떠고 저기는 어떠고 하고 살펴봤겠죠. 그러니까 나를 잡고 하는 말이 서럽고부터는 그런 백성의 말이 되겠죠. 서럽고 서러운 우리 목숨, 이때 우리는 백성이 될 거예요. 나라에 달렸으니 유민도 옮겨다가 임금 계신데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을 옷 풀 전립이 무슨 의간이며 지금 얘가 입은 옷들이 무슨 내가 제대로 갖춘 옷이며 모밀밥 상실죽이 무슨 음식입니까? 해마다 나라의 은혜를 입어서 구움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준 쌀을 소비한다는 게 아니라 허비하는 거, 허비한다라는 거 헛되게 사용하니 이런 뜻이겠죠? 곡식을 청하는 게 낯이 서지 않는데요. 좀 부끄럽다, 무안하고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먹지 않기에는 생계가 아득하니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매의 사정이 좋지 않았고 면목은 없지만 곡식을 청하지 않기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목자 일족 포작 구실이어서 더 서러우며 배를 부리며 무역하는 물이 난감한가. 지금 해녀로서의 일도 무역하는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창명이 한가하고 방금이 엄절하니 자 요거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넓은 바다가 가로막히고 나라에서 금하는 것은 엄격해. 그러니까 나가서 해녀로서 먹고 살아야 되고 무역을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막아두고 바다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지금 땅도 얼마 없으니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어때? 힘들다. 살 곳에 못 이기는 흘간산에 언새 갓도다 나의 처지가 새 같구나 라고 했으니까 직유하고 있는 거죠. 화자 자신의 백성들의 처지를 드러나는 표현은 바로 새라고 보면 되겠죠. 백성들의 한탄입니다. 한탄을 듣고 슬프다. 요거는 화자의 정서가 되겠죠. 너의 힘듦을 내가 어찌 모르겠니? 힘대로 구제시켜 관장에게 달려있으니 관장 이때 관이 자신을 의미하겠죠. 관의 대장에게 달려있으니 견디어 지내기는 네 마음에 달려있으나
그럴수록 경계하고 두려워할 일생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하늘도 잊지 않고 부자 형제 상애하며 서로 사랑하면 옥황이 굽어버서 복을 줄 것이니 공구남을 하나씩 탓하지 말고 네 도리를 진심으로 하면 그 중에 좋은 일이 있어서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권하고 있는 거지. 너무 안 좋은 일에 슬퍼하지 말고 내 처지는 왜 이럴까 탓하지 말고 원래 살던 대로 부자 형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탓하지만 말고 너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가나에서 벗어날 거야. 그 옛 시절을 돌아보면 그 아니할 일인가 옛날에 그랬던 걸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니? 곧 너에게 좋은 시절이 올 거야 라고 위로하고 있으신 거죠. 만경로 높은 난간 의지하여 멀리 보니 바다빛 아등한데 장안이 나오면 언제나 늘 수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양이겠죠? 멀리 있도다. 옥루 궁궐이 아득히 먼 곳에 우리 임금님 추우실까 걱정하는 거겠죠? 춥지 않아가 아니라 얘는 그냥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으니까 우국지정, 명군지정이 되겠죠. 외로운 신하는 화자가 되겠고 숨은 근심이 도처에 맺혀 있으니 어느새 순풍 만나 험한 바다를 쉬 건너 이곳의 물정 민생을 세세히 아래고죠. 즉 제주도는 섬이니까 파도가 강하면 육지로 건너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빨리 좋은 바다, 얌전해진 바다를 건너서 이곳의 상황을 알려서 해결해주고 싶다라는 뜻이니까 지방관으로서의 책임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볼게요. 내가 평안다 관찰사로 있을 때 그럼 가나나나 둘 다 관찰사, 어떤 지방관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찍이 행부가 강계부에 이르렀는데 강계부의 기녀가 찬안을 들어올렸다. 찬안 가운데 이른바 수판을 세웠는데 기교를 힘껏 재주를 힘껏 발휘하여 연꽃잎과 꽃 속에 어린아이의 형상을 안치했는데 그 광채가 자리를 비추었다. 부백이 그냥 어떠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누군 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구분만 하면 되니까. 마침 옆에 있기에 내가 우연히 묻기를 강계부는 궁색한 지역인데 누가 이런 기교를 익혔습니까? 하자 부백이 말하기를 청지기 심부름꾼입니다.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가 서울에 왔다고 해서 제작하게 했습니다. 찬안에 물릴 적에 내가 기녀에게 말하기를 수놓은 연꽃은 일단 자리에 놓아두거라 하였다. 나는 본래 이런 물건을 좋아하지 않지만 나는 사실 이런 물건들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수놓은 거, 장식품들이 화려한 걸 좋아하진 않지만 되게 노력이 들어간 것을 빨리 치우라는 것은 안타깝게 아까워서 그랬다는 거죠. 이로부터 압록강에 접한 주부를 모두 5번 지었는데 찬안에 올릴 적에 비록 수판은 없을지라도 비단을 잘라 꽃을 만들었으며 그 붉은 꽃과 파란 잎에 차린 음식에 얼이 비치고야 말았으니 즉 내가 갈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꽃을 만들어서 장식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관서의 풍속이 촌박했다. 즉 나한테 잘 보이려고 뭐하고 있구나 라고 비웃은 거예요. 이 사람 뭐하고 있는 거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오해를 했느냐? 그 뒤에 나오죠. 남부의 다다리 속에 의주 부윤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하기를 본부에는 꽃을 만드는 장인이 없어서 꽃을 뜻에 맞출 수 없어 부끄럽습니다 하기에 내가 그의 말이 마땅치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창안에 꽃이 없어도 괜찮은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 부윤이 말하기를 관찰사께서 관객을 들어갔을 때 수놓은 연꽃을 그냥 소중하게 옆에 내려놨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했기 때문이야? 아까우니까 그냥 다른 사람의 정성이 들어간 거를 알았어 하고 보고 치워버리기는 좀 그래서 옆에 놔뒀던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오해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대로 사람들이 내가 갈 때마다 꽃장식을 하네. 이 사람들 나한테 잘 보려고 아부를 너무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로 오해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연룹의 아전 중에 관찰사의 동정을 탐문하는 자들이 모두 신속히 보고하기를 관찰사께서 꽃을 매우 사랑하니 사람들의 오해한 거죠. 만약 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다. 이런 까닭에 여름이 모두 겁을 먹고 꽃으로 서로 이기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본부는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이에 이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나는
이에 관계에 있던 한 가지 일이 사람들에게 간파되어 가는 것보다 패단을 끼쳤는데 이건 나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건데 내가 관서의 분석이 청박하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오해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자신의 경험이죠. 자, 그럼 이 경험에 대한 깨달음을 쓰는 게 원래 설인데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오호라. 관찰선을 한도에 100에 지나지 않는데 여름이 반드시 그 기호를 엿보러 맞추려 하며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목숨이 달렸다 여긴다. 이로부터 생각해보면 즉 조그만 도시의 일을 어디로? 임금님으로 확대해보면 이 조그만 도시에서도 한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데 임금님만큼 큰 존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임금의 기호는 단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좌우에서 엿보는 자들이 몇천 명일지 모른다. 임금의 기호가 부정한 데서 나오는 일이 한 번만 있어도 임금의 처서 가까이 모시는 자들이 아침 저녁 엿보다가 은밀하게 감마하고 말마다 아첨하면 일마다 쫓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부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 뒤에 어진 일을 미워하고 유능한 자를 지시하는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치는 손을 남몰래 돌려서 나라가 그에 따라 멸망할 것이니 즉 임금에게 아첨하는 자만 남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먼 옛날부터 그것이 이어졌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게 두려운 일이다. 서리가 드러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설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나라의 전체로 확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38번 문제겠네요. 서리적 표현은 선생님 찾아드렸죠. 언어적인 표현 없었고요. 언어 유희 없었고요. 희화화는 당연히 없겠죠. 연쇄적인 표현 없었어요. 생동감 없었고요. 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거 없었고요. 주제의식 당연히 부과가 안 됐겠죠. 자연물에 감정이입하는 방식 없습니다.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새 같구나라고 직유를 사용한 거죠. 근데 이거는 백성들의 모습을 내가 비유한 거지 내가 새 같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자연물에 감정이입하는 건 아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인데 디귿, 외부 세계에 소통하기 노력했던 과거의 행적? 여기 전혀 드러나지 않죠. 우리 디귿 같은 경우는 자, 앞에서 보면 자, 어느 때 순풍을 만나 험한 바다를 건다 얼른 건너가서 임금님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알리고 싶다라는 거지 이거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40번에 A는 백성들의 어려움이고 B는 작가의 오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1번. 자, 가날에 감상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 사대부들이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유교윤리에 따라 교화하고 가르치고 임금에게 간언하는 채무가 있대요. 그럼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거는 가에서 나타나고 임금에게 간언해야 되는 채무는 나에 나타나 있겠죠.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 되겠죠. 우리 임금이 추우신지 염려하는 모습은 연군지정이죠. 근데 임금에게 좋아하는 것을 손을 놓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아첨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한 거니까 작가의 충성심을 확인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오늘 갈래복합 해석은